자, 신사고 수업 시작해 볼게. 우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연결성을 좀 잘 알아야지 됩니다.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1번 제망매가와 시조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향가지. 자, 향가는 우선 향찰로 쓰여져 있다. 우선 향찰은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문장을 쓴 거니까 외래 문화를 아주 주체적으로 수용한 예가 된다. 주체적으로 수용한 예가 돼. 자, 그리고 향가는 어디에 쓰였냐면 삼국유사에 쓰였습니다. 삼국사기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험 문제에서 꼭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망매가 그러면 굉장히 형식을 잘 맞춰서 썼어요. 원래는 4구체 4줄로 되어 있는 건데 8줄에서 10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제망매가는 이 10줄짜리죠. 10줄짜리 마지막에 뭐가 있는? 낙구가 있는 감탄사.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정제된 형식미를 가지고 있다. 정제된 형식미를 갖고 있고, 매번 그 향가가 모든 교과서에 자주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문학성이 높기 때문인데, 문학성이 높다라는 건 그 기서결의 서에 나오는 아주 높은 비유적 표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비유는 이 글의 핵심이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향차를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기다가 뭐를 플러스 시켜야 되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기록문학이냐? 구전문학이냐? 아마 수업 시간 때 몇 번 했기 때문에 알 거야.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이 글은 기록문학이고 당연히 그럼 지배층이 썼겠지. 자, 기록은 기록이지만 이 글에는 뭐가 있냐면 배경설화가 있어. 입을 통해서 혀설. 입을 통해서 이 글과 관련돼서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 이거야. 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나온다면 이건 기록이 아니고 이건 구전이겠지. 그리고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 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시조를 본다면, 자,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면 얘도 똑같이 기록문학이지만 얘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따져서 전기는 지배층, 양반. 그 다음에 후기는 민중도 쓰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뭐야? 이 사설시조겠지. 그치? 자, 지배층이라고만 하면 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여기 지금 시조 2개가 나오잖아. 하나는 당연히 양반이 썼지만 하나는 조선 중기 이후에 나온 기생들의 그 글을 쓴 기녀문학에 들어가. 기녀문학. 그래서 둘 다 무조건 지배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대부분 지배층이었다. 대부분이 지배층이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초, 중, 종 3장의 6, 9 45자 내외. 우선은 여기 이렇게 4개의 사음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2개씩 연결되면 6, 9가 되겠지. 3장 6, 9 글자 수는 45자 내외가 된다. 그리고 얘도 어디가? 자, 여기는 좀 다르게. 여기가 종장의 이 부분이 세 글자에 맞춰져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는 항상 감탄사로 쓰였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어이구, 의구 이런 식의 감탄사가 쓰이다 보니까 세 글자에 연결이 됐다. 그래서 얘네 둘은 뭐 한다? 자, 요거 3단 구성에 감탄사를 갖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조는 향가, 그러니까 신라 시대라서 꽤 멀지만 이 시대의 어떤 형식미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지금 교과서에는 원래는 요 사이에 고려가요가 좀 나와서, 고려가요는 민중이니까 그 연결성을 보는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 많은데, 혹시 학교에서 한다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자, 하관은 왜 나왔냐? 현대시. 지금 앞에서 배운 글들과 관련해서 여기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느냐, 현대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관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건 뭐 형식을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자, 이것과 관련한 부분은 뭐겠어? 제망매가에서 불교와 관련된 윤회사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당연히 하관, 관을 내리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들어가. 이 하강적 이미지는 다른 것보다도 제망매가에서 많이 나오지만, 다른 글에서도 하강적 이미지는 없어도 이별 또는 사별과 관련해서 뭔가 상대와 그리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서는 같이 문제로 엮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직접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들어가서 교재를 여기 펴고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긴 알고 있어야지. 우선 제사를 지냈는데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는 노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모하는 노래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뭐가 돼요? 기, 서, 결이 되죠. 4, 4, 2로 나눠지고, 아까 말했던 문학성이 굉장히 높다. 왜? 비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서죠. 서. 자,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내용은 알아두긴 알아둬야 돼. 우선 기는 어떤 직면한 현재를 얘기한다. 현재. 그 다음에 서는 속세 또는 인연을, 속세에서의 어떤 인연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 거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 그리고 결은 당연히 극락에서의 만남을 설정하는 거니까 미래. 이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쓴 글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쓴 글은 아니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혹시라도 학교에서 안 했는데 괜히 오바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선 옆에다가 기본적인 걸 좀 쓸게.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거. 죽음을 뭐에? 자연 현상에 비유했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끝내는 자연현상이잖아. 죽음도 끝내는 필연적이다. 당연하다. 왜? 자연에서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자면 개인 이야기지만 나중에는 인간 보편적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승려, 구도자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면서 끝나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 놓고 빠르게 봅니다. 자, 앞에부터 생사길은, 자,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은 예 있음에, 자, 여기, 근데 여기 지금 이승이라고 써있지. 그렇기 때문에 뭐를 좀 찾아야 되냐면, 자, 읽어봤을 테니까 바로 여기 미타찰. 자, 이 미타찰은 저승입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있음에 머뭇거린다라는 건 요거는 좀 잘 알아둬야 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 왜?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게 알고 보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죽음은 어디에 있다? 알고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 아마 가까운 친인척이 죽은 게 처음인가 봐. 그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자, 원래는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큰 따옴표가 좀 있어가지고 인용된 거지. 하지만 누이의 말을 인용한 건 아니야. 누이의 말을 인용한 건 아니고 누이가 했어야 될 말을 인용한 거다. 잘 알아두고. 자,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당연히 여기는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적겠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는 다 영탄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중간 이른 바람에, 우선 여기 바람. 이 바람이라는 건 여기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운명과도 같은 거야. 자, 바람이라는 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운명과도 같은 거니까 이르게 왔다, 빨리 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이의 요절이다. 자, 비유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은유.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여기는 처럼이니까 지규. 한 가지에 나고. 여기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은유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요 무상감이 중요합니다. 무상감이 뭐냐면 허무함. 우리는 함께 나왔는데 왜 그런 것들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허무함. 자, 그리고 기와 서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를 찾으려면 여기 나라는 거. 왜냐면 아직 안 읽었지만 여기 맨 끝에 기서결에 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일 때 의미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 나는 당연히 누이고 여기에서는 화자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낙구. 자, 이 낙구는 항상 뭐가 되냐면 시상을 집약하고 감정을 끌어올리고 전환시킵니다. 시상을 전환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시조에서도 그리고 좀 이따 나올 그 하관이라는 시에서도 시상 전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감탄사를 통해서 미타찰 저승에서 만날 나, 다시 말하면 기다리겠다. 자, 누이는 어디로 갔다? 미타찰로 갔다. 극락세계로 갔다. 그래서 나도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다. 의지적인 태도면서 어떤 재회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적인 뭐가 윤회 사상이 들어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 끝부분 모루온저, 노라 요 세 부분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 그 탄식이 들어가는 거니까 영탄법이 또는 영탄적 어조라고 해도 돼. 쓰였다라는 걸 잊지 맙시다.
왜냐면 누군가 죽거나 슬픔과 관련된 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영탄적 어조로 연결이 될 것이다. 자, 넘겨서. 자, 시조가 나왔습니다. 시조. 자, 보면 첫 번째 시가 뭐가 돼? 우선은 그 양반의 시가 될 거고. 자, 빠르게 볼게. 우리 뭐 시조는 평소에도 많이 공부를 좀 했으니까 여기 보면 10년을 경영해서 계획을 해서 초려삼간 별 볼 일 없는 집을 그러니까 3칸짜리 집을 마련했대. 자, 소박하다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3칸에서 내가 한 칸을 갖고 달에게 한 칸을 주고 바람에게 한 칸을 준대. 자, 한 칸, 한 칸, 한 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운율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과의 여기 보면 무라일체, 자연친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맡겨두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집을 나눠 쓴다라는 소리야. 요즘으로 따지면 전세를 준다라는 거지. 자, 당연히 의임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알아야 되는 것을 잠깐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 중장에 보면은 청풍, 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청풍과 달이 있는 가까이가 아니고 집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그 방 한 칸 한 칸을 보면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게 근경이라는 뜻이야. 그러다가 강사는 그러면서 나옵니다. 아마 집이 있으면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산이 있거나 이쪽으로 시내가 흘러가거나 뭐 이랬으니까 이 강사는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건 근경에서 어디로 왔다?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사는 들여놓을 곳이 없다. 너를 들여놓으면 내가 잘 곳이 없지. 그래서 얘는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병풍에 빗대었다. 비유. 병풍에 빗대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밑에. 얘는 조금 이야기가 필요한 친구입니다. 자, 황진이의 시조인데, 자,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켰다. 라고 하는 걸 아주 중요시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비나 대조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3개는 머릿속에 꼭 받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거 서리 구비 이런 부분들은 여기 써 있지만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우리말의 묘미를 더욱 잘 살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는 꼭 기억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자, 아마 알겠지만 그 임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리움을 얘기하는 시지. 자, 동짓달 우리나라에서 뭐가 밤이 제일 길 때. 자, 그 동짓달 기나긴 여기 기나긴이라고 분명 얘기를 했어. 근데 대비가 요거지. 어로님 오신 날. 그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 자, 긍정적 시간과 부정적 시간이 뭔지는 알겠지만 이게 길다면 이거는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대비된다고 본다. 자, 당연히 우리 재밌는 거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은 짧은 밤이 된다. 그래서 그 짧은 밤이 아쉬워서 이 긴 밤에 뭐를? 허리를 자르겠대. 허리를 자르겠대. 자, 당연히 시간이라고 하는 밤을 안 보이지. 안 보이기 때문에 추상을 허리라고 하는 시간으로 구체화시켰다. 시각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리고 허리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나온다면 의는 안 되고 화류법이다. 의는 안 되고 화류법이다. 자, 춘풍 이불 아래,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 이불이라는 건 보온의 효과를 갖고 있고 뭔가 시간을 유지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그 이불 아래 넣어 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야.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자, 미래 상황을 설정했죠. 구비구비 펼이라. 그래서 그때 시간을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대비라는 게 지금 길고 짧은 거 하나 외에 어떤 게 나와 있느냐. 그 서리서리 구비구비 같은 경우에 펼치고 접는다 이거야. 접어 넣었다가 펼친다. 그래서 뭐 압축과 팽창이 있다. 뭐 아니면 접었다, 아니면 풀었다. 이런 식의 단어로 문제를 냈을 때 애들이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이 글은 비유와 순 우리말을 통한 어떤 거, 우리말의 묘미인 음성상징어를 잘 이용했다라는 게 아주 주된 핵심 사항이다. 자, 넘기고. 여기 보면은 뒤에 지금 사설시조가 나와 있습니다. 사설시조. 사설시조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초중종의 기본 사음보의 베이스를 갖고 있긴 하나 그걸 지키지 않았다. 사음보가 파괴됐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사설시조는 어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열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해학과 풍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개인 이야기를 쓰니까 해학이다. 자, 그리고 과장된 상황을 연출했다. 한번 볼까요?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그러니까 어떤 원망의 대상인 어떤 한 마리의 개가 있는 거야. 요 개같이 얄미우랴. 서리법.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자, 여기 의태어 의성어 조심해 하시고, 회회 치며 뛰락 나리 뛰락. 올라 뛰었다, 내리 뛰었다,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물으락 나오락. 그러니까 그 물러났다가 나아갔다가 이런 뜻입니다. 물러났다 나아갔다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자, 굉장히 웃긴 상황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얄밉다 이건데, 표현법부터 보자면 우선 요 문장과 길게, 요 문장은 무슨 님은 뭐뭐하고 고운님은 돌아가게 한다. 우선 대구법이죠. 크게 대구법.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의 내용은 뭐에서 틀리냐면, 내용을 못 이해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갈등은, 이 본질적인 갈등은, 자, 화자가, 그러니까 이미 안 오는 거죠. 이미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미 개 때문에 안 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미 안 오는 걸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다? 개에게
원망을 전가시키는 행위다. 개에게 원망을 전가시키는 행위다. 라는 걸 좀 먼저 이해하고, 이게 1번. 두 번째,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라는, 요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추론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랑 지금 여자 주인이잖아. 여주인이 미워하는 임이 다른 겁니다. 미워하는 임.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개는 원래 본주인, 그러니까 이 집의 그 아저씨, 남편, 여주인의 남편이 개 주인이 된다면 개 주인을 좋아하고 낯선 사람이 오니까 어때? 멍멍 짖겠지? 그치? 근데 여주인이 딴 남자를 만난다. 밀회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낯선 사람과 누구 입장에서? 개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과 밀회를 할 텐데 개가 짖어서 지금 못 만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1번부터 알아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개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제를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사설시지만 마지막 뭐는 맞춰줍니까? 세 글자는 맞춰주죠. 그릇은 이거 중요합니다. 음성상징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첩어라고 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운율이 있긴 하지만 음성상징어, 다시 말해서 모양을 나타내거나 소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난들 너 먹일 줄, 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의인법. 먹일 줄 있겠느냐? 안 먹이겠다 이거죠. 너가 너무 얄미워서. 자,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 정도만. 두 작품, 어떤 작품? 여기 동짓달 기나긴 밤과 연결해서 잠깐 글을 써놓은 걸 보고 갈게요. 두 작품의 하자는 모두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지만 만나지는 못하는 처지에 있다. 차이점을 보자면 동짓달은 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만 나타나는데 사설시조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친구가 나와서 개에 대한 원망으로 연결해서 해학적으로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선은 뒤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다 왔다. 다 왔어. 자, 하관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특징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성격의 종교적, 아까 말했죠. 자, 이건 기독교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종교적 어조와 기도를 하는 듯한 담담한, 이 담담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 기본적으로 감정을 절제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슬픔을 객관화시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슬프다라는 걸 막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도 말하겠지만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했고, 그리고 죽은 아우를 땅에 묻은 후에는 꿈속에서 보면서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관이 내렸다.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죠. 저 하강 이미지면서 깊은 가슴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직유법을 써서 정말 가슴에 밧줄을 달아 내리면 굉장히 아프겠지.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이야. 주여 용납하소서. 자, 용서하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소서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게 지금 아까 말했던 그 기독교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성경도 그렇고. 자, 머리맡에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자, 우리 보면은 이렇게 그 관을 내리는 상황이 있죠.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던져줘요. 뭐 꽃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뭐 흙을 뿌려주거나 이러는데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르르 하직했다. 그럼 여기는 중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거? 동생과의 이별, 하직, 작별을 고한다. 또는 정말 흙을 떨어뜨린다. 흙을 떨어뜨린다라는 하직이 있습니다. 자, 좌르르 같은 경우에는 의성어, 청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장례 치르는 모습이다. 그 후로 그러면서 꿈과 현실의 그 경계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를 꿈에서 만났다. 자, 아우를 묻은 후에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자, 생전의 지금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생전, 현실 때의 모습.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을 했다. 왜? 굉장히 반가우니까.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아까 말했죠. 이승과 저승의 단절, 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게 초점이라고.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특히 이렇게 죽음과 관련되는데 눈과 비가 오면은 슬픔을 표현한다. 또는 눈물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슬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그리워하거나 너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만. 그래서 당연히 환청 같은 네 음성은 나에게만 들린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끝에도 다시 한번 이 구조가 반복되죠. 이렇게.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자, 생명이 죽으면 그 위에서 나왔던 걸로 치면은 이에저에 떨어질 잎처럼 뭐 이런 게 있었지. 제막매가에서 툭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자, 이건 뭐냐면 툭하는 소리만 들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당연히 이제 청각으로 허무함을 표현한다. 동생이 죽어서 이렇게 나는 슬픈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세상은 그냥 잘 돌아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당연히 끝에 부분을 세상 이렇게 명사화시켜서 뭔가 감정을 여운을 남기게 글을 썼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중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또 한 번 거리감 나오죠. 자, 이런 거는 형님이니 뭐니 이런 것들 나올 때는 항상 뭐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도노법. 누군가를 부르는 건 도노법 또는 영탄적 어조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두 개는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막매가와 하관의 어떤 상황이 나와 있네요. 제막매가는 만나겠노라. 재회에 대한 어떤 희망이 정확하게 있는데 여기는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한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어떤 거리감이 초점을 이루고 있는 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면 하관의 화자는 죽은 아우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가서 자신이 아무리 불러도 음성을 듣지 못하리라는 단절감을 느낀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현대시를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nd